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만나겠네. 자, 351번에 2번 보면 자, 2차 함수 y는 무슨 x? fx 지금 숙제 체크하는 거야. 숙제 질문. y는 fx라는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 절편이 곧 방정식의 해랑 같은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음수 2와 양수 1이라는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 음수 2와 양수 1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제 사고방식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자전거가 들어와야 돼. 뭐라고? 자전거 생뚱맞은 얘기를 하지. 자, 자전거가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 철학 중에 하나가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은 자전거 타기다라는 게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내용이 필요한 건데 자전거가 이제 원리가 뭐냐면 이제 바퀴 두 개로 굴러가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전거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인류의 첫 자전거는 바퀴가 하나였대. 외발 자전거였대. 외발 자전거. 그러다가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된 건데 이 자전거의 원리가 뭐냐면 이제 자전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면 앞바퀴가 굴러가면 자연스럽게 모두 굴러가야 돼. 뒷바퀴도 같이 굴러가야지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바퀴가 굴러가는데 뒷바퀴가 안 굴러가. 그럼 어떻게 돼? 자전거가 고장난 거지. 그때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자전거에서 누구지? 체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체인? 맞지? 앞바퀴와 뒷바퀴 힘을 연결해주는 거야. 즉 수학이 이 수학이라는 어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 생각했을 때 수학의 양대 축이 있어. 뭐라고? 수학 파트의 양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축이냐면 수식이라는 축이고 하나는 기하라는 축이야. 수식이라는 건 영어로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대수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로 이루어진 계산과 숫자 대신 문자로 이루어진 식에 대한 계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이해됐어요? 다항식 이런 걸 대수학이라고 해요. 뭐 여기 안에 사인, 코사인, 로그도 다 넣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땅을 측정하는 이집트에서 많이 발달한.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수학, 고전 수학은 다 기하학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기원전에 다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이해돼? 이게 기하인 거야. 이 기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도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림, 그래프에 관한 것도 있지. 그러면 수학에서 이 중요한 역할, 자전거의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함수예요. 우리 학원에도 이제 이름 하나 점만 더 붙이면 이제 함수정이라고 이제 수정이가 있는데 미안 재미없지? 네. 미안. 나 말고 이런 정답 하는 쌤 없었니? 아니 많아가지고. 아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함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함수라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서로 집중 뭐지? 함수는 함수식이 있고 함수에 뭐가 있어? 그래프가 있고 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냥 한 게 아니야. 체인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은 함수에서 식으로 이해한 내용은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이해돼야 되고 함수 그래프로 이해된 내용은 함수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즉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이 2차 함수 그래프 상에서 무슨 절편이냐? x 절편과 그 내용이 서로 같아 안 같아? 이해돼? 이게 앞으로 수학의 메커니즘 같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함수 2차 함수다. 그럼 2차 함수 안에서만 문제가 나온 거야. 2차 방정식이다. 그럼 2차 방정식 안에서만 문제가 나는데 이제부터는 함수로 물어본 문제를 뭘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고 방정식으로 물어본 문제는 뭘로 바꿔서 함수로 바꿔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개념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이는 거지. 이해돼? 컨셉이 이해돼? 더 이상 여기서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이해돼? 그런 걸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한다는 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전거. 그러니까 내가 이쪽은 강한데 이쪽은 약해. 그럼 결국 삐그덕 되다가 쓰러지는 거야. 자전거의 특징이 뭐야? 계속 움직이잖아. 바퀴가 움직이면 균형만 잡으면 쓰러지지 않지. 근데 자전거가 언제 넘어져?
멈출 때. 왜 멈추게 돼? 한쪽이 고장이 나요. 둘 다 안 움직이고.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런 논리라. 그러면 봐봐. 얘는 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래프로 그려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자, 그럼 이차함수의 x좌표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 꼭지점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꼭지점이라는 표현이 돼 있지.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 무슨 말이야? 축방 아니야? 꼭지점 하면 같이 떠올리는 단어가 축방의 x좌표 아니야? 축방의 x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2와 1에 어디에 있냐? 정 가운데 아니야? 어느 쪽으로 그려지든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 그래? 중점이라고 그러지. 무슨 점? 중점 어떻게 찾아? 음수 2와 1을 더한다면 뭘로 나눠줘? 2로 나누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중점의 x좌표가 음수 2분의 1 아니야? 이해돼?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 2분의 1이고 y는 아직 모르지. 근데 이 y는 모르는데 이 모르는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라고 하자. 뭐라고? a라고 하자. 그럼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니? 4x-y는 7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직선이 일차함수 아니야? y는 하고 바꾸면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글을 글 자체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나는 빨리 식이 주어지면 계산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 풀 때도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계산 과정은. 암산해서 빨리 풀어도 상관없어. 내가 읽어낸 글이 정확하게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해돼요? 그거만 알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대입하면 음수 2분의 1을 넣지? 4 곱하기 음수 2분의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y 대신 a니까 음수 a는 7. 음수 a는 9니까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 fx를 생각해보자. 얘든 그럼 음수 9라고 했으니까 얘겠네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왜냐면 여기는 음수 2분의 1인데 y 좌표값은 x축 위에 있지.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a값이 음수 9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 fx라는 식을 만들어 봅시다. x절편을 아니까 인수 분해용도 가능하지.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뭐도 가능해? 표준형도 가능해 안 가능해? 둘 중에 쓰고 싶은 거 쓸게요. 인수 분해용을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 최고점 개수 a지. 마이너스 2가 x절편이 되려면 인수분해된 형태가 x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고 1이 되려면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음수 2분의 1 콤마 어디를 지나지? 미안하다. 마이너스 9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면 음수 9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2분의 4니까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a는 음수 9다. 자, 이 방정식 계산하면 a는 음수 9 그대로 쓰시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건너가면 역수로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음수 9 약분되니까 a 값은 얼마다? 4다. 그러면 내가 찾는 함수 fx는 4하고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세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결국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 2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1번. 자, 352번 문제를 보면 자, 이차함수가 y는 x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더하기 mx 마이너스 2m이라는 2차 함수식이 있는데 거기다 붙여볼까? 어떤 표현이 나오지?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이거 우리 방정식 같은 데 배우지 않았냐?
이 문장, 이 단어 어떻게 해석돼, 승훈아? 뭐라고? 중근 아닌데? 서현이 뭐야? m의 값에 관계없이 뭘로 해석돼? 지금 승훈아, 영훈아, 서현아, 수정 잘 들어. 이게 지금 수학하는 거라니까? 이 단어가 뭔지 해석하지 못하잖아. 자전거를 타는 거야. 자전거의 비유는 똑같아. 글로 주어진 건 수식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 수학에 뻑이 안 나는 거야. 이거 뭐야?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 아니야.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나왔잖아. 그 말의 표현은 m에 대한 항등식 아니야? 방정식 문제에서는 맞아. 영원아, 승훈아 어떻게 나왔지? 영원아, 승훈아 얘 이퀄 0인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렇게 표현이 나왔지. 맞아? 그래서 중근 먼저 해석하잖아. 그치? 그리고 m에 관한 항등식 해석한다 했잖아. 그럼 지금은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가 m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어디를 지난다? p를 지난다. 맞아요? 근데 그 p가 2차 함수의 무슨 점이라는 거야? 꼭지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정리돼야 돼? m에 관한 항등식은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것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m이 있는 게 여기 두 개네. 그럼 누구야? x 빼기 2 아니야? 그 다음 m이 없는 건 여기 x제곱이 있고 이 더하기 y가 건너가면 빼기 y는 0 이렇게 만든 거야. 집 구성돼? 이 정도 고등학교 문제 나옵니다. 그럼 안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뜻 아닌가? 자, 다시 잘 기억하세요.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뭐다?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식을 바꿔내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x가 얼마지? 2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y가 0이니까 y는 4입니다. 즉 일정한 점 P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여기 어때? 괜찮아? 계산 과정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힘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P가 이제 다시 읽어볼게. 그 P가 무슨 점이래? 꼭지점이래.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찾아? 여기 축방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2a 분의 b 기억나? 그럼 얘 1의 음수 2를 해주니까 분모 음수 2분의 분자 m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지. 축방 즉 꼭지점의 x좌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일반형에서 선생님 계속 이거 쓰는 거는 얘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한 거야. 계속 표준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어. 알겠지? 따라서 m의 값은 얼마죠?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계산해서 뭐 때문에 못 푼 거야? m에 관한 항등식 못 잡아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문제를 읽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이해됐어요? 항상 성립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m이라는 문자에 대한 무슨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항등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방정식에서 분명히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나왔지? 아까 승훈이 얘기한 대로 중근. 얘가 중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중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중근 먼저 해석하지 판별식 D는 0. 그렇게 만들어진 판별식 D를 뭐에 관한 식?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꿔낸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식 만들기 버전까지 가서 102페이지, 103페이지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부터 합쳐서 104페이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페이지? 104페이지 식 만들기 어제 했던 거 실전 버전 복습. 자, 워크북 페이지 104페이지 문제는 처음에 필수 예제 5번.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거 다시 개념적으로 한 번만 복습하면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 사이의 관계에서 식에서 해를 찾는 푼다라는 과정과 해에서 식을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지?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 밑바탕에 뭐야? 수학은 자전거 타는 데가 거기 있었던 거야. 이해돼? 그렇게 다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함수로 들어가면 이제 무슨 식? 함수식과 함수에 대한 뭐가 있을까? 그래프가 있겠죠. 그러면 함수식이 있으면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진 걸 보고 다시 뭐지? 식을 찾아서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푸는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뭐를 찾는 거야? 점을 찾아서 세팅하는 거지. 그래프를 정교하게 막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해됐어요?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 이 정도만 체크하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점이지? 꼭지점이지. 꼭지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함수식을 무슨 형으로 쓴다? 표준형으로 쓴다. 기억나? 표준형. 그래서 어떻게 쓴다?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n,n이라고 한다면 y는 a에 x-m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지? n이다. 두 번째는 무슨 절편이 주어지지? x 절편이 주어졌을 때죠. 맞아요? 그럼 x 절편이 알파가 뭘로 주어져? 베타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식의 모양을 무슨 분해요? 인수 분해요. 기억나요?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이걸 정리해놔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랑 시험 기간에 이제 쌤 자료를 정리해서 줄 텐데 이거는 이제 프랙티스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y는 a의 괄호 x-알파 x-베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무슨 점이 주어져? 아무렇게나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무슨 형을 쓸 수밖에 없다? 일반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세요. 표준형을 하더라도 찾아야 될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아니야? 여기서도 A, 알파, 베타 3개지. 여기도 A, B, C 3개니까 다 조건이 기본적으로 3개는 주어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그래프에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라고 주어졌지. 주치시고 무슨 점? 표준형이라고 써볼까? 꼭지점이라는 단어에다가 1, 마이너스 표준형. 그 다음 y절편이 2라고 돼 있지. 맞아요? 이거 점으로 표시할게요. y절편이 2라는 건 몇 콤마 몇이야? 점으로 치면 0,2라는 뜻 아니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최고창의 개수 모르고 x-1의 제곱 빼기 1의 해라는 형태가 되겠지. 문제는 간단합니다. 거기다 몇 콤마 몇 대입하는 거야? 0,2를 대입. 그럼 어떻게 돼? 2는 x 대신에 0 넣죠. 암산할게요. 음수 1의 제곱은 1 곱하기 a는 그냥 a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은 어떻게 되죠? 3의 괄호 x-1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무슨 형으로 나타내래? 일반형으로 나타내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전개할게요. 한 번에 하겠습니다. x제곱의 3배니까 몇 x제곱? 3x제곱. 앞뒤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2x지? 거기에 3배니까 음수 6x. 음수 1의 제곱은 얼마지? 1이지. 1 곱하기 3은 3이죠. 3 빼기 2는 얼마지? 2다. 이런 식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바로 6-7번의 1번 바로 풀어보세요. 6-7번의 1번.
해볼게. 자, 이게 무슨 점이지? 여러분 푼 거 확인할게요. 꼭지점이지? 그럼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형을 써야 돼? 표준형.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최고차 계수 a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식에다가 다시 뭘 대입하는 거야? 0,3을 대입하겠죠? 그럼 3은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1의 제곱은 1이니까 a 더하기 2가 될 거고 a 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함수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야. 얘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친히 뭘로 바꾸래? 일반형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얼마죠? 3. 저 틀렸어? 아니. 서영이는? 틀렸지? 어디 틀렸어? 여기까지 틀렸어. 이거까지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 그럼 여기서 틀린 거야? 네. 계산 실수하면 안 돼. 승훈이는 어때? 오케이. 영원이는?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 왼쪽 공간에 있는 그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1,0, 2,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x절편이라는 뜻 아니야? 자, 그럼 x절편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야?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니까 밑에다 한 번만 쓸까? 무슨 분해형을 써야 돼? 인수분해형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y절편이 4라는 거 주시고 y절편이 4라는 건 몇 콤마 몇을 의미하는 거다? 0,4를 의미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형으로 식을 만들게요. 그럼 y는 최고차 계수 모르고요. x-1, x-2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방정식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몇 콤마 몇을 대입해? 0,4. 그럼 4는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음수 1 곱하기 음수 2네. 따라서 2a는 4가 되니까 a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주면 y는 2배의 x-1, x-2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친히 또 뭘로 바꾸래? 일반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2배의 괄호 전개하면 앞에 것끼리 내항이고 외항이고 마이너스 3x 뒤에 것끼리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2를 다시 분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다? 4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 됐어? 오케이. 자, 문제 보면 자, 이번에 표현이 x 절편이 마1과 마3이라는 거다. 그럼 바로 인수 정리형 쓰니까 함수 y는 최고차의 계수 a x 더하기 1 x 빼기 3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죠? 4,1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야지. y 위치에 10 a 쓰고 x 대시에 4니까 4 더하기 1은 5고 4 빼기 3은 얼마지? 1이 되겠지. 따라서 5a는 10이니까 a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함수식은 y는 2 바로 x 더하기 1 x 빼기 3이 될 거고 전개합니다. x제곱 내항의 곱 x 외항의 곱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음수 2x 빼기 3 다시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얼마다? 6 이렇게 되겠죠. 자,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필기를 할게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안 한 게 뭐야? 그냥 임의의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쓰는 거 안 했지? 일반형. 아니 빈공간에 필기 하나만. 잘 없어가지고. 아, 자리 없어서 뭐 종이 그래서 많은 공간 필요 없습니다. 문제 보면 어떻게 되지?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점 0,3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4,3을 지난 이차함수. 식 구하기. 그럼 얘가 지금 꼭지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단지 0,3이라는 게 y절편밖에 모르지. 어떤 특징을 가진 점이 아니잖아. 그럼 뭐 써줘야 돼? 표준형도 안 돼요. 인수분해형도 안 돼요. 무슨 형을 쓸 수밖에 없다? 일반형.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 간단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합니다. 거기다 하나씩 대입해. 첫 번째 몇 콤마 몇 대입해? 0,3을 대입할게요. 자, 0,3을 대입하면 3은 곧 얼마지? c지.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는 안 되기 때문에 예점이 항상 나와. 얘부터 항상 먼저 처리해. 왜? 수학에서 일반형 썼을 때 상수항이 곧 무슨 절편이야? y 절편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c 대신에 뭘로 바꿔? 3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대입할게요. 음수 1,8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8은 음수 1 집어넣으면 a-b 더하기 3이 되겠죠?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a-b는 양수 3이 건너가면 빼기 3이 되니까 a-b는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콤마 몇 도 대입하죠? 4,3을 대입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y 위치에 3, x 위치에 4니까 4, 4, 16a 더하기 4b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틀렸나? 맞는데? 맞지? 그러면 여기 3과 3이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면 16a 더하기 4b는 0이지. 다시 4로 한 번 더 약분하면 4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위아래 식을 뭐 하자? 더하면 b가 사라지네요. 5a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1이고 그때 b의 값은 얼마다? 음수 4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의 형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다? 3이라고 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의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105페이지는 건너뛸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106페이지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뛸 거고요. 107페이지도 건너뛸 겁니다. 건너뛸 거고 가우스도 건너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강조하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제 오늘 선생님이 또 수학을 못하는 거,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자, 이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이제 한번 문제를 접근해보면 일단은 필기를 할 건데 일단 결론은 뭐지? 2차 함수에서의 무슨 절편과 x 절편이라는 개념과 그치? 이 2차 방정식에 있어서 해 또는 뭐지? 근이라는 표현은 서로 동일한 동일해. 동일하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결국 x 절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2차 함수에서 S 절편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다 뭘로 바꿔서 풀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 중에서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무슨 근? 두 근. 뭐 쓰는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아니면 식만들기. 아니면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판별식 D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림을 가로로 3개를 그릴 건데 보고 필기해. 2차 함수에서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함수로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어디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겠지. 두 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할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꼭 방정식이 해야 돼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은 방정식으로 바꾸면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다는 거야. 0보다 크다는 뜻 아닐까?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알파랑 몇 점에서 만나? 표현을 하자면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그럼 이 한 점이라는 건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판별식 D가 0이다. 즉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랑 같지.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식이 무슨 제곱식인가요? 2차 방정식이 무슨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이게 서로 같은 의미지. 그 다음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뜨지? 그럼 뭐 하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해가 있다 없다? 방정식 치면 해가 없는 거지. S 절편이 없는 거니까. 해가 없는 뜻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판별식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수학에서 우리가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수학에서는 접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접한다. 이제 수학에서 가장 핵심이 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접하는 거. 그럼 접한다 할 때 이 점의 이름을 수학에서는 접해서 생기는 점을 뭐라고 한다? 접점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접점. 이 그림이 좀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기. 첫 번째 필기. 이거 먼저 해주세요. 자전거만 잘 타면 돼. 됐어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함수에서 x 절편의 개수, 즉 그래프가 만나는 상태를 뭘로 해석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D로 해석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관점이 이렇게 잡혀져야 돼. 됐어? 그러니까 함수를 함수 문제에서 푸는 게 아니야. 함수를 자전거 타는 거야. 아, 함수에서 이런 뜻이네? 그럼 얘는 방정식에서 이런 뜻이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오른쪽에 필수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지 1번을 보시면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이거 한 문제 풀면 세 문제 다 푸는 거야. 2 더하기 2kx 그 다음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랑 무슨 축의 위치관계야? x축의 위치관계지. 거기다 줄쳐봐. x축의 위치관계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x절편의 개수 판단하는 문제 아니야? 맞아? 그럼 x절편의 개수라는 건 뭐의 개수야?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아 안 똑같아? 해석을 하는데 천천히 해볼게. 그럼 해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니까 뭐 쓰라는 얘기야? 판별식 D를 쓰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실천 강령이야. 이해됐어요? 수학 문제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독해하는 거랑 거진 똑같아. 글로 된 언어들을 이렇게 바꿔 안 바꿔? 바꿔가서 정확한 뜻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정확한 식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는 1번 뭐라고 돼 있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있지? 옆에다가 괄호하고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맞아? 그럼 판별식 D 쓰자. 홀수야 짝수야? 짝수. B 다시 제곱은 무슨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마마는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답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2번 몇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돼 있지? 접한다는 데는 동그라미 괄호하고 뭐지? 판별식 D는 0 아니야? 답 바로 쓸게요. 이거 뭐야? 여기다가 부등호 대신에 등호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바로 K는 2. 한 문제 풀면 다 풀리는 거라고. 세 번째는 표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태야? X절편이 없다. 맞아요? S절편이 없다는 뜻은 뭐다? 해가 없다.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 얘가 부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K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줄까요? 자, 112페이지 유제 7-1번.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줄쳐볼까? 첫 번째 이차함수가 뭐지? y는 여러분 먼저 풀어봐. 어떻게 됐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밑줄자 뭐라고 돼 있어? 문자 표현에 x축과 뭐하지? 만나보지. 자, 그럼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이야? 밑줄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지. 이해돼?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이차함수지? y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괄호하고 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제곱은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x축과 뭐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의 뜻은 x절편이 있다 없다? 없다.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하는 거야. 해보세요. 계산하는 거 해보세요. 지금의 수학은 이 문장이나 단어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부등식에서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판별식 D는 마이너스니까 홀수야 짝수야? 짝수 B-의 제곱이니까 얼마지? 1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 부등호에서 문제는 무조건 문자 왼쪽에다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에 음수 곱해주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두 번째에서 판별식 D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1의 전체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사라져. 그러면 음수 2A 작다 음수 1이 되지. 자 부등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여기도 했지만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어주면 뭐가 바뀌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A는 뭐보다 크다가 나와?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러면 이 둘의 부등식의 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수직선을 그립니다. 무슨 선? 자 기준이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는 1 기준으로 크다 작다 아니야? 그럼 아래 거는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문자를 왼쪽에다 쓰게 되면 이 부등호 방향이랑 화살표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높낮이를 다르게 합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1에다가 색깔을 칠해줘 안 칠해줘? 칠해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 아닙니까? 맞아?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여기 등 없지. 여기 들어가고 1이지. 이렇게 되겠지. 이번에 다시 줄게. 2분의 1보다는 A가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자, 예제해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보냐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그젠플이야. 2차 함수 아래쪽 공간 좀 있을 거야.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풀어봅니다. 시간 때 많이 보게 된 문제. 자, 이 다음 해석 잘할까? x축과 적어도 몇 점에서? 무슨 뜻이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근이 하나거나 두 개거나 판별식 D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 아닐까? 자 그럼 판별식 D 바로 써봅시다. 적용하면 짝수 공식이죠. B-의 제곱 얼마지? 4 마이너스 AC니까 음수하고 마이너스 K 빼기 4가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해주면 K
4 더하기 4는 더하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다는데 K는 뭐보다?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거 수위선상에 생각해봐. K라는 수위선상에서 음수 8을 기준으로 색깔 칠해진 다음에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제일 무슨 값? 작은 값 누구야? 18. 답은 얼마? 18.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문제 아까 승은이가 미리 예지적으로 얘기했죠. 자, 어떤 표현이 나와? 이차함수 다음에 주체야지. 어디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 단어 무슨 단어? 필기해봐. K에 관한 항등식. 맞아요? 그런 다음에 X축에 항상 뭐하지? 접하지. 그 다음 X축에 항상 접한다. 또 따로 줄쳐.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줄치시고 K에 관한 항등식. X축에 항상 접한다는 건 뭐야? 접한다라는 건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판별식 D는 0이란 뜻이지. 이게 방정식 문제였으면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해석 순서 누구 먼저야? K에 관한 항등식이 먼저야?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지? 기억나? 방정식이랑 다르지 않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오케이? 이해돼?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야. 그럼 주어진 문제를 먼저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짝수 공식이니까 어떻게 돼? 무슨 제곱? A 제곱. X 없는 건 다 상수항이야.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AC니까 괄호 AK 더하기 2K 더하기 B가 0이라는 게 판별식 D가 0이라는 식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무슨 식으로 정리해야 되죠? 항등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항등식 정리할 때 쓰는 요령이 뭐야? K 있는 것과 K 없는 것은 0이라고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뭐야? 분류시키면 되지? 분류 작업하는 거야. A제곱 어디야? 여기 들어가겠네. 마이너스 1K니까 음수 A는 여기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K니까 음수 2는 여기 들어가겠고 음수 B는 여기 들어가겠네. 맞아? 그래서 누가 0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지?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음수 2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A 대신에 음수 2를 집어넣으면 음수 2의 제곱은 4지? 4 빼기 B가 0이니까 B의 값은 얼마다? 4다. 그래서 둘을 더해라.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더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방정식 지금 여러분 잘 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질 건데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산상의 실수만 하지 마시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좀 하나 또 해봅시다. 자, y는 또 이차함수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괄호 a 더하기 kx.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야. 식만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예제 문제입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문제하고 좀 똑같죠? a 더하기 b의 값
쑥. 저희 된 것 같아. 한번 볼까? 자, 그럼 실수께 k 값에 관계없이 이제 확실하게 패턴 잡히지.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이걸 먼저 쓰면 안 되지. 근데 아까 오늘 우리가 첫 질문 문제에서는 먼저 썼었지. 뒤에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지? 항상 x축에 접한다. 판별식 t는 0. 먼저 쓸게요. 식이 좀 복잡한데 짝수입니다. x상의 개수는 얘니까 a 더하기 무슨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자, 식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 그럼 이 식은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k제곱 사라지니까 k 있는 것과 k 없는 것은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k 있는 것의 앞에 2a 여기에 음수 b 다른 데는 없죠? 남아있는 거 a 제곱과 음수 b만 들어가겠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지? 1.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b가 0이니까 b도 얼마다? 1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다. 내 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맞아. 오케이? 계산 주의하세요. 선생님 잘 풀었니? 틀려줬다고? 아니요? 놀라는 틀린 거 아니? 자, 됐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넘어갈까요? 수정이 어디 틀렸어? 네, 저요. 저기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에 부호 안 바꿨어가지고. 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반면교사 사보세요. 자, 113페이지 이제 풀어볼 텐데 113페이지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공간 앞쪽에 그 개념 적는 공간 한 번만 다시 돌아갈까? 어딘지 알지? 개념 적는 공간 아까 여기 회색 빛깔 거기. 자, 거기서 하나만 다시 더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시험에 지금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날 때? 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럼 이 내용은 뭐랑 똑같니?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아까 이 내용이 여러분도 여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뭐랑 똑같지? 해석이 2차 방정식의 뭘로 해석돼? 두 근으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두 근으로 해석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 첫 번째 뭐 쓰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문제 아니면 뭐 만들기? 식 만들기 문제로 무조건 똑같이 쓰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해석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연습을 할 거고 2차 함수에서 뭐 만들기? 식 만들기를 다시 똑같이 연습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understand?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라. 요 내용이 뭐 하나만 다시 필기 하고 이제 문제 필수예제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는 거 맞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결국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뭐 만들기? 식 만들기로 문제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게 다이렉트로 해석되면 다이렉트 쓰시고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다 됐으면 페이지 113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13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 자, y는 자, 페이지 113페이지 필수 예제 2번입니다. y는 3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뭐라고 x 절편이 이렇게 두 개 나왔지. 네. 맞아?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라고 돼 있잖아. 거기 문장 줄치시고 이거 무슨 표현이야? 두 근이 음수 1과 2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차 함수에서의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아까 2차 함수의 무슨 절편이야? x 절편이라고 물어본 얘기를 2차 무슨 식에 방정식의 두 근으로 바꿔서 해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방정식을 바꿔내면 2차 방정식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의 무슨 근이 두 근이 음수 1과 2일 때 뭘 찾으라는 거야? a, b 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두 가지 방법을 풀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가지 쓰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은 얼마지? 1이지. 는 근과 계수의 관계. 2창의 계수 분모에 내려오고 1창의 계수 분자 마이너스 붙여줘 안 붙여줘? 기억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a는 얼마다? 마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수 2지? 맞아요? 음수 2는 어떻게 돼?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3분의 b. 둘 다 풀어볼 거예요. 연습 삼아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방식 뭐 만들기? 식 만들기. 여러분 잘 들어.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져야 돼. 선생님이 방정식 때 얘기했던 구조가 그대로 계속 쓰여 안 쓰여? 쓰이지. 이게 틀이야. 여러분 이 틀을 자리 잡으면 돼. 수학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자, 식 만들기 해볼까? 무슨 정리형 쓰는 거야? 인수? 정리형 쓰는 거랑 같아 안 같아? 아까 인수 분해형 쓰는 거랑 똑같지? y는 최고차의 계수 얼마니? 3 괄호 두 근이 이거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2일 거 아니야? 맞아요? 얘를 뭐 해줘? 전개해줘 안 해줘? 전개해준 게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3 괄호하면 x제곱 내항이고 외항이고 마이너스 x 빼기 2잖아. 그러면 다시 3 분배해주면 아까 거랑 똑같다고.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이니까 a 값 마3 똑같지? b의 값 마이너스 6 같아 안 같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문제 풀린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참수가 어떻게 주어졌냐?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에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 즉 x절편이 얼마라는 거야? 3이랑 누구로 주어졌지? b로 주어졌지? 맞아요? 그럼 이거나 다르게 해석하면 뭐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했을 때 근이 얼마라는 거야? 3과 b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편한 거 이제 선택하세요. 나중에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내면 두 근의 합 3 더하기 얼마는? b는 맞아요? 어떻게 돼? 2가 아래로 들어가고 음수가 분자로 갔는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b는 얼마죠? 2분의 5에서 3을 빼는데 3은 2분의 6 아니야.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두 근의 곱이니까 몇 b지? 3b지? 근데 두 근의 곱은 이제 b의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얼마입니다? 2분의 a입니다. 분모 2가 서로 같으니까 a 값은 바로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이게 자신이 없으면 둘 다 사실 자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 만들기 쓰라는 거야? 식 만들기야. 이 둘은 무조건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 편리성이 달라지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동의돼? 자 그럼 어떻게 돼? 함수로 쓰면 y는 2 괄호하고 근이 누구야? x-3, x-b 아니야? 자 이거를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몇? 2 x제곱 맞아? 자 x항의 개수는 음수 붙이면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bx니까 음수로 붙어내면 3 더하기 bx 그 다음에는 플러스 몇 b야? 3b 이렇게 되겠지? 식만들기가 사실상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더하기 bx 더하기 6b가 누구랑 같아야 돼? 이 녀석이랑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얘랑 식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맞지? 따라서 음수 전개하면 음수 6 빼기 2b가 얼마가 돼야 돼? 음수 5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b의 값이 얼마임을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해돼? 그럼 b 대신에 음수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6b가 얼마임을 a임에서 b 대신에 음수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a 값이 얼마임을 음수 3임을 또 찾아낼 수 있었죠. 근데 개인적인 선생님의 견해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더 편해. 이해돼? 이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 거 옆에 오른 거 바로 풀어보자. 7-3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로 해석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x절편 두 개가 음수 1과 얼마라는 거야? 3. 그럼 방정식의 해가 이거랑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방정식을 바꿔서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음수 1 더하기 3은 여기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지? a가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바로 얼마다? 2다. 두근의 곱은 음수 3은 미안해 음수 b지.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3이다. 바로 나오네. 둘 다 하면 얼마다? 5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언더스탠? 끝. 자 넘어갈게요. 113페이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조금 까다로운 건데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돼 있지. 거기다 붙여봐. 자 필수제제 3번이 마지막 오늘 주제야. 그러니까 x축과 여기 다 붙여야 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래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지나? 두 점에서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점이 근으로 알파 베타 아니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 뭐지? 방정식으로 바꾸니까 뭐야? 두 근의 차지. 뭐라고? 베타가 크다라고 하면 결국 뭐야? 베타 빼기 알파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된단 말이야. 계속 식만들기 쓸 수가 없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훨씬 유용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마지막으로 곱셈 공식 변형 뭐 쓰냐? 이거 베타 빼기 알파의 무슨 제곱은?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이 공식 기억나요? 이거 쓴다고 이거. 오케이? 자, 하나만 연습해볼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뭔지 알겠지? 그래프가 X축의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이 거리는 뭘로 구해져? 베타 빼기 알파 아니야? 걔를 방정식으로 바꾸니까 해석이 뭐가 돼? 두근의 차 아니야? 그럼 두근의 차라는 거 베타 빼기 알파든 알파 빼기든 베타든 이해돼? 그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이 식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맞아?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지. 네.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우리는 바로 뭘 찾아?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쓴다는 건 y 대신에 0 넣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가 돼? 6 맞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상에서 이제 두근의 차라는 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곱셈 공식 변형에서 같을 때 뭐가 같은 거? 가운데항이 같은 거 찾아야지.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플러스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숫자 대입 음수 6의 제곱이니까 그냥 6이었죠. 그냥 6의 제곱이니까 얼마지? 36. 알파 베타는 음수 1이니까 플러스 4.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40이지.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뿔마의 루트 40으로 걸려 안 걸려? 걸리는데 거리의 음수값은 없죠. 양수값만 표현하면 되니까 루트 40의 완전 제곱수가 4가 있지. 4 곱하기 10.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루트 10이다. 컨셉 좀 이해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면 밑에 문제 하나 더 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지? 3x는 더하기 k라는 그래프가 x축에서 몇 점에서 만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때 알파 베타인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자, 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의 뜻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찾아낼 수 있냐?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라는 것은 루트 5라는 것을 맞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는 것을 3이라는 것을 맞아요? 맞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라는 것을 K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원래 원칙은 여기다가 이퀄 0을 만들어 놓는 건데 안 하더라도 이해되잖아. 그럼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 만들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무조건 이거 쓴다고. 알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을 때 지금 무조건 이거 쓰게 돼 있어. 오케이?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나? 식 만들기보다 뭐가 나? 근과 계수의 관계 편한 거야. 쌤 보여주긴 보여줬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뭘로 풀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세요. 그게 활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대입 루트 5를 제곱하니까 얼마지? 5 맞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무슨 K? 4K 9가 건너가니까 음수 4가 마이너스 4K 따라서 K 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케이스 이해돼?
그러면 유제 7-5번부터 먼저 풀어볼래? 뒷페이지에 가서 유제 7-5번 풀어보세요. 왜 다들 부산하게 휴대폰을 막 꺼냈다가 넣었다가. 자, 문제 볼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5지. 자, 그래프 실제로 그려볼게. 식이 있으니까 그래프 그릴게. 생각을 하려고.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자,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 점을 알파, 베타.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방정식의 해 아니야?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죠? 6이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찾는 거지.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k라는 조건이 하나 나올 거고. 맞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지? 6이라는 조건이 나와 안 나와? 맞지? 그럼 이거 세 개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 식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지. 이거에 뭐 알파 빼기 베타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66, 36은 k제곱 더하기 얼마죠? 20. 따라서 k제곱은 건너가니까 16이고 k값은 뿔마사인데 문제에서 무슨 수를 구하래?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얼마지? 4. 여기 맞았니? 수은이는? 수정 왜 자꾸만 지워? 제가 틀렸으니까요. 너는? 또 엄청 빠졌어. 어디 잠깐 수정 어디 틀린 거야? 너 지금 잠깐만. 너 어디 틀린 거 잠깐만. 전에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50 정도 되었어요. 이거 그 밑에. 여기서 네. 방정식 주의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자, 마지막 문제 다시 마지막 앞에 문제 돌아가서 7-4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원리는 잘 봤습니다. 이차함수 내용 잘 봤어. 자, 이번에는 AB의 거리도 구하고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야 돼.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한 번은 그려봐야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꼭지점 찾아야 돼. 꼭지점 얘기했으니까. 자, 한번 볼까? 지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안 되더라도 그냥 알파, 베타 세팅을 해야 돼.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뭘 찾아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는 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지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꼭지점은 축방 마이너스 2의 1분의 b니까 얼마지? 2 콤마냐? 맞습니까?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니까 4 빼기 8 더하기 2니까 음수 2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뭐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때 삼각형의 높이는 알아? 얼마야? 꼭지점의 y좌표인 음수이니까 거리는 길이는 실제 양수를 만드니까 2라는 걸 알겠지? 그럼 난 뭘 몰라? 밑변의 길이 모르지? 얘가 누구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이 삼각형의 넓이 찾으려면 맞아? 그러니까 포커스가 뭘 찾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의되니? 이해돼? 자,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내는데 얘가 물음표란 말이야. 그럼 뭐 써야 돼? 요거 세 개가 세트가 나오면 곱셈공식 변형 있잖아. 그럼 뭐 써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아니야? 따라서 대입하자. 얘 모르는 값이야. 는 얘는 4, 4, 16 마이너스 2, 4, 8은 8이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8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제곱이 사라지면서 뿔만 루트 걸려 안 걸려? 근데 거리는 무슨 값? 양수값. 그러면 얼마죠? 루트 8은 2루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와 이 사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2루트라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BC는 밑변 2루트 2, 높이 2 곱하기 얼마다? 2분의 1. 짱짱 역분해서 정답은 얼마다? 2루트이다. 이해돼? 시험 문제 쏟아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 패턴이 확실해야 돼.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오늘 수업 땡겨서 했으니까 내일은 수업이 없고요. 토요일까지 화요일날 다시 똑같이 2시에 뵐게요. 숙제는 오랜만에 라이트 쌤 89페이지 라이트 쌤 89페이지 숙제 라이트 쌤 89페이지에 647번부터 661번까지 어디까지? 656번까지밖에 못 보내 미안하다. 600 몇 번? 56번까지 만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너무 작아서 다시 또 뒤로 가면은 페이지 97페이지에 이거랑 좀 더 추가할게요. 704번 그 다음에 705번 707번 722번 여기까지만 한번 더 풀어봐 주세요. 오케이? 650. 자,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See you. 주말 잘 보내.